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입니다. 두 차례 공모가 무산된 광주시 소각장과 관련해 광주시가 5개 자치구들과 함께하는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폐지 줍는 노인들을 폭염에서 보호한다며 실내에서 일하게 하는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기초수급자 노인들을 제외해 논란입니다. 1년 내내 13도 안팎의 찬바람이 부는 충남 보령시의 냉풍 욕장이 인기입니다. 석탄을 캐는 폐광을 개발해 만들었는데 폭염 탓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현대미술 축제 광주 비엔날레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세상 모든 존재들의 연결과 지속 가능성을 관객들과 함께 탐구합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가시적이고 청각적인 요소까지 지평을 넓히려는 전시 주제는 그 원형을 판소리에서 찾았습니다. 판소리는 음악과 서사, 역사와 신앙 등이 어우러진 당대 문화의 총체이자 세상의 모든 소리라는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Pansory talks about space and sound is a way also to express space today.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30개 나라 73명의 작가들은 인간과 물질 문명, 영혼과 생명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서로의 관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근대 역사문화 공간인 양림동의 빈집과 옛 파출소, 미술관도 전시장으로 꾸며져 삶의 터전과 예술의 공존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공간, 전시공간에서 본전시 작가들 8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지역과 도시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5일 첫 작품이 도착했습니다. 니콜라 브리오 예술감독도 이번 주 초 입국해 전시장 구성을 지휘하고 있고 참여 작가들도 순차적으로 도착해 작품 설치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8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해포식, 그러니까 작품들을 푸는 그 기념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개최를 알리는 홍보관 개막과 함께 분위기를 띄우는 일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입장권 사전 예매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 전날인 오는 9월 6일까지 입장권을 미리 구입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광주와 전남의 열대야 일수가 13.1위를 기록하면서 이미 1위를 경신했고요. 현재까지도 열대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도 아직까지 전혀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체감 더위 35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더위 속 갑작스런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도 수레에 폐지를 싣고 다니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열사병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광주시가 이런 노인들을 돕는다며 폐지를 줍는 대신 실내에서 일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인 폐지 줍는 노인들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대신 실내에서 캔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분류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 일하고 20만 원을 받습니다. 시방 같은 때는 5시 되면 나가도 그렇다고 알아. 매일 까먹어.
요거 다 뭉치 요 제껴가요. 폭염에 쓰러지는 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책이지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광주시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혜 대상은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607명, 이 중 400명에 가까운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불만입니다. 떼약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똑같은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대책에 왜 자신들은 빠져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된대요, 옮겨는. 수급자들은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 와버려. 광주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이 같은 정책은 전국 최초라고 자부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지금 지원을. 광주에서 폐지를 줍는 600여 명의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사업 지원 대상자는 215명. 그중에서도 실제로 실내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37%인 7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0여 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떼약볕에 나와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앞서 광주시의 소각장 후보지 공모가 2차례 무산되면서 자치구 5곳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공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 여론에 부딪히거나 적합한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2030년부터 광주 전역에서 나온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치구마다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산구청은 지난달 26일 2차례에 걸쳐 광주 소각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장 설치 필요성과 이전 공모의 진행 과정, 설치 지역의 혜택 등입니다. 이 자리에는 주민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또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광산구는 9월 중순까지 21개 동 모두를 찾아가 설명회를 엽니다. 동별로 설명회를 해야지 가장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정보 전달이라든가 궁금증 해소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서구는 오는 19일, 동구 21일, 북구 22일, 남구 28일에 각각 설명회를 합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7일 하남 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주민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 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달 중순쯤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논란의 문제, 또 입지 개발 제한구역의 등급에 관한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이미 두 차례 공모 과정 중에서 좀 문제로 도출된 부분들은 이번 공모를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다음 달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접수받고 이를 자치구가 검토한 뒤 10월 말까지 광주시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이후 토지 매매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 낙관하긴 이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프린지 페스티벌이 거리예술축제와 스트릿댄스 축제로 나뉘어 개최됩니다. 거리예술축제는 다음 달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금남로와 비엔날레 전시장 주변에서 국내외 거리예술가와 시민풍물단이 참여하는 20여 개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스트릿댄스 축제는 다음 달 28일과 2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 댄스팀의 배틀 형식으로 펼쳐지고 국내외 인기 댄서들이 심사위원과 시연자로 참여합니다.
가을이 온다는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여름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폭염 탓에 1년 내내 13도 안팎의 찬바람이 부는 충남 보령의 냉풍 욕장이 요즘 인기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펄펄 끓는 폭염을 피해 찬바람을 맞으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아이들은 바람을 향해 손을 뻗다가 오싹함에 몸을 흔들고 팔토시를 걸친 어른도 주먹을 꽉 움켜쥡니다. 깊은 갱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의 온도는 바깥보다 무려 20도가량 낮은 영상 13도. 원래 석탄을 캐던 폐광이지만 갱도를 따라 생기는 대류 현상으로 1년 내내 12에서 15도의 바람이 불면서 8년 전 보령시가 냉풍욕장을 조성했습니다. 아이들도 더 신나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여기서 시원한 바람 맞고 밖에 나가서 또 물장구 치면서 신나고 좀 더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20일 가까이 폭염이 이어진 탓에 5만 명이 찾는 등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습니다. 일반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보다도 훨씬 더 시원하고 그리고 잠깐 들렸다 가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찬바람은 주변 버섯 재배사 12동에 보급돼 농가의 냉방비 절감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과 연계 관광을 모색하는 보령시는 오는 2026년부터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0m인 냉풍욕장 구간을 1.2km로 6배 늘리고 편의시설과 스마트팜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또 석탕 박물관, 또 무궁화 수목원, 또 자연휴양림 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명소들을 잘 연계시켜서 방문객들이 더 많이 우리 보령 지역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보령 냉풍욕장은 오는 18일까지 문을 열고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경남 김해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형마트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휴일에 쉬게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무더위에 마트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김해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유통 대기업만을 위한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이해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은 배제한 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김해시를 규탄합니다. 상생협의회에 우리 노동자 대표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는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점장이 이해 당사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 휴업이 아닌 주말에 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 강도가 엄청 많이 심해지거든요. 노동 강도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고객 응대에도 소홀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지난해 대구에 이어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도 평일 휴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김해시도 지난 6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온라인 소비로 완전히 지금 전향돼가지고 지금 대형마트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핵심인 김해시 소상공인 연합회도 의무 휴업 평일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제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에 김해시는 곧바로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김해시는 마트 노동자들의 입장을 검토해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다른 지역 사례들도 분석해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광주 전남 10개 지자체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대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2개 광역단체와
광주 광산구와 북구, 전남 6개 기초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으로 광역단체 부문별 대상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자치단체에 일자리 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열대야 일수가 13.1위를 기록하면서 이미 1위를 경신했고요. 현재까지도 열대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 역시 아직도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체감더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더위 속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4도 보이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도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같은 양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